안녕하세요. 작가 홍화상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교토의 데라마치 도리 위에 길이 있고 아래 길이 있는데, 즉 본능사라는 오다 노부나가가 죽은 절거리의 윗길 쪽에 있는 가게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데라마치 위에 길에도 그 관록 있는 그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고메온이라는 그 북구시 먹 벼루 종이 붓 뭐 이런 거 파는 아주 그 600년 역사된, 실제로는 뭐 1300년 됐지만은 자기네들이 그냥 600년 됐다고, 문서가 그때부터 존재하니까 그런 가게도 있고, 그 일본 화지로 유명한 그 가라조라는 집도 있고, 하여튼 이 근처에도 엉망인 집들이 많습니다. 그 중에 한 집인데요, 녹차가게 일보당입니다. 일보당, 일본어로는 립보도라고 합니다. 립보도가 1716년에 개업을 했으니까 올해로 지금 305년째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집을 제가 워낙 유명한 집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. 이 집을 딱 들어갔더니 저기 지금 서 있는 사람이 그 점장입니다. 이 가게 점장인데, 사실은 그 일보당은, 립보도는 지금 그 가게는 아니고 이제 거의 회사죠. 매출을 공개하진 않지만은 제가 봤을 때 대충 한 2, 300억 정도 하고 있는 가게입니다. 이 가게는 그 가게에서 파는 것도 있지만 그 지방에 택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교토가 그 옛날부터 그 교토의 우지차, 그러니까 교토시에서 차 타고 한 30분 정도 나가면 우지시라는 시가 나오는데, 그 우지시의 일대에 그 차밭이 많습니다. 그래서 우지차 그러면 일본에서는 그 시즈오카에서 생각나는 시즈오카 차, 그 다음에 큐슈에 야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. 야메에서 나오는 야메차, 이 세 지점, 세 곳이 좀 유명하죠. 교토가 거의 뭐 랭킹 3등 안에 누가 1등인지 모를 정도로 좋은 차를 만들어 파는데, 바로 저 점장이,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하이 이라시마세 딱 그러더니 도저 그러면서 차를 한 잔 딱 주더라고요. 이제 오는 손님한테는 다 공짜로 주는 거니까 한 잔 마셨죠.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이제 쭉 그 자기네가 파는 차의 종류가 쫙 적혀 있잖아요. 그 요 뒤에는 지금 항아리가 있어요. 이상하게 앞에는 이제 차들이 전시되어 있고. 그래서 이제 이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. 차를 딱 공짜로 주는 거니까 한 잔 딱 마시는데, 차 방울이, 찬물이 입술에 닿자마자 향기가 오장육부까지 퍼졌어요. 그래서 야, 이 차 맛 대단하네. 뭐 명성이 있다고 되 진짜 대단하네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는 지금 아가씨가 그 지금 뭐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. 이 복장이 무슨 뭐 대장금에 나오는 그런 아가씨처럼 이렇게 단정하게 아주 복장을 딱 하고 있습니다. 이 가게가 굉장히 큽니다. 2층인데, 그래서 온 김에 이 그 차를 딱 한 잔 마시고 나니까 정말로 중후장대한, 세상 어떻게 이렇게 차 맛을 낼 수가 있지?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제가 그 중국 가서도 좀 그 중국의 10대 명차의 고향도 가보고 했습니다. 그래서 바로 이제 이게 용정차거든요. 이게 중국의 10대 명차의 고향에 들어가게 됩니다. 이 용정은 저 항주에서 차로 한 40분 정도 가야 이제 나오는 데인데, 그건 완전 차밭에 그 야산인데, 야산 전체가 다 차밭이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마솥에 무쇠솥에다가 이제 차를 덮어서 차를 대접하고, 그래서 거기서 차도 마셔보고 차도 사갖고 와서 집에 와서 먹어보고 그랬는데, 중국 차, 일본 차, 한국 차, 이 세 나라가 이제 녹차에 관해서는 다 일가를 이루고 있지만은 일본 차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이 집 차는 처음에 저한테, 제가 지금 마신 차는 그 천하 1이라는 차였는데, 덴카 이치라는 차인데, 천하에서 맛이 제일 좋다 이 말이죠. 근데 하여튼 중후장대한 맛이 나고, 차 맛이 좀 단백질의 맛이 나는데, 쉽게 얘기하면 그 조미료의 맛 같은 게 좀 났는데, 좀 굉장히 맛은 좀 깊고 풍미가 있어요. 풍미.
그래서 이제 그 차를 마시고 어떻게 차 맛에 용정차에서도 내가 그런 맛을 못 느꼈고 북경에 가면 왕푸징이라는 데가 있죠. 제 시내 번호가 그 왕푸징에 오유태라는 차가 있습니다. 그 오유태에 가서도 제가 그 차를 한 2시간 동안 마셔본 적이 있거든요. 뭐 거기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뭐 중국 가면은 뭐 저 광동성 광저우에 거기 가서 화교박물관 같은 화교박물관 관장이 차를 뭐 2시간을 대접해서 2시간을 마신 적도 있는데 맛이 확연히 틀려요. 중국 차 맛하고 일본 차 맛하고 한국 차 맛은. 근데 이 일본 차는 보통 일본 사람들은요 그 차를 중국도 준 거는데 거의 생활화돼 있어서 뭐 숭늉 마시듯이 일본 사람들 가정집에서 먹거든요. 근데 가정집에서 먹는 차들은 보통 한 봉다리에 한 3,500원짜리 차를 많이 먹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그 일본에서 차를 이렇게 가끔 사면 뭐 이런 뭐 말차 이런 거 다 싼 겁니다. 이런 거를 말차를 제가 좋아해서 저런 거 타서 먹는데 그 우리는 이제 차를 숭늉처럼 마시진 않잖아요. 그래서 조금 차 문화가 일본은 좀 완전히 일상화돼 있고 한국은 좀 일상화라기보다는 뭐 손님 왔을 때 그 정도 대접하지 집에서 그냥 항상 뭐 물 마시지 않잖아요. 자,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집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집 구경을 했습니다. 이 가게가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이제 구경을 했는데 그 여기 이제 그 2층으로 올라가니까 아가씨들이 이렇게 이제 차를 포장해서 팔기도 하고 지방에 택배가 많으니까요 하고 이제 있습니다. 그 일단 복장이 좀 되는 거예요. 이 단정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물건을 팔려면 특히 음료나 식품을 팔려면 좀 이런 복장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 그 소비자한테 좀 그 안심을 할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. 이제 아가씨가 사실은 아줌마던데 이 집에 홍보 담당 직원인데 저희가 좀 설명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가씨 따로 구경을 했죠. 이 아가씨가 요걸 보여주더라고요. 이 항아리에 넣고 이걸 녹차를 파는 걸 보여줘요. 그래서 왜 그걸 저 항아리에 넣냐 그랬더니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항아리도 숨을 쉰다. 그래서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. 단 이 항아리에 넣고 파는 차는 비싼 차, 즉 한 봉다리에 5만엔, 10만엔, 50만원, 100만원짜리 차 이런 거를 이 항아리에 넣고 판다는 겁니다. 그러면 싼 건 뭐냐? 싼 거는 여기 지금 항아리에 넣었죠? 다 비싼 차들이라는 얘기입니다. 요즘 종류가 딱 나와 있고 여기 지금 가격이 딱 나와 있습니다. 9g당 가격입니다. 100g당. 그 다음에 요 뒤에 이게 싼 차입니다. 여기에 지금 깡통에다가 큰 거 작은 거 단 차이는 깡통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으로 캡을 하나 더 씌웠죠. 그 이유는 그 아파트나 이 건조한 데서 이제 차를 타서 마시면 뚜껑을 잡고 열었다 닫다 하면 찻잎이 마르니까 마르면 풍미가 사라지니까 요 캔을 하나 또 씌워가지고 습도가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에 하는 거죠. 이런 것들은 여기 지금 가격이 잘 안 보이시지만 실제로는 여기 한 3,500엔 뭐 이런 거는 한 뭐 1,500엔부터 뭐 이렇게 팝니다. 이게 좀 싼 거죠. 실제로 이 차도 제가 사서 먹어봤는데 이 차는 별로 생각보다 맛이 없었어요. 왜냐하면 아까 그 점장이 준 차의 맛에 비교하면 이 차는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아가씨가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더니 먼저 이걸 보여주더라고요. 이게 찻잎인데 찻잎이라는 거는 작설 즉 참새의 혓바닥만 하잖아요. 그러니까 손톱만 한 거죠. 근데 요거를 가로 세로 한 1m 정도 크기로 이걸 확대를 해서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요게 찻잎인데 여기 나는 맛이 다 틀리대요. 이 찻잎을 한 300배로 이제 크게 보여주는 거죠. 이렇게 이제 찻잎이 줄기쯤 됩니다. 그래서 그 찻잎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잎쪽은 약간 떫은 맛이 나고 위에 있는 잎쪽은 덜 떫다, 즉 부드럽다 라는 맛이 납니다. 그리고 요 가지 쪽이 탄닌이 많이 들어있대요. 그래서 이 차를 만들 때 사실은 이거를 넣는 경우가 있답니다. 이 가지를. 이 떫은 맛이 탄닌 맛이 강하기 때문에 맛에
그 숙성 혹은 물에 탔을 때 그 맛의 깊이를 얘가 좀 내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정을 해서 이 차를 갖다 자기네들이 그 포장을 해서 개발한다고 들어요. 그러니까 이게 맛의 깊이는 보통 그 탄닌이 결정하는 게 많죠. 탄닌이 들어가서 좀 시간이 흐르면은 숙성이 될 때 이게 도움이 되는데, 프랑스 보르도에 그 한 10월 달이나 이럴 때 가보면 보르도가 이제 와인을 생산할 때 생산 지역이 메독, 그다음에 생테밀리옹, 리브네에서 하잖아요. 거기도 가보면 알제리, 튀니지, 모로코 노동자들이 포도를 따가지고 그 트럭에다 싣고 이제 그 저장 창고로 이동을 하는데, 그때 그 포도의 가지를 잘라서 넣습니다. 그래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. 왜 포도만 따서 운반을 해야지 포도의 가지까지 그걸 거기다가 일부러 썰어서 넣냐 했더니, 포도의 가지가 탄닌이 많기 때문에 그걸 넣어야 포도가 와인으로 숙성이 될 때 그 떫은 맛이 그 시간이 지나면 포도의 와인의 깊은 맛을 내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, 그러니까 탄닌이 숙성이 되면 깊은 맛을 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제가 이 집에서도 똑같이 이 가지가 이 탄닌이 풍부해서 그 깊은 맛을 낸다 하는 거를 이제 배웠습니다. 근데 하나 특이한 거는 이 지금 이게 그 우지시에 있는 차밭인데, 이 차밭에서 지금 차를 기르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 대나무로 발을 쳤어요. 그래서 햇빛을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있는데,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차밭에 찻잎이 직사광선이 닿으면 차맛의 풍미가 떨어진답니다. 직사광선을 안 받아야 된대요. 그리고 습도의 양을 좀 습도를 많이 머금고 있도록. 근데 이거는 차밭 주인이 지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 포도의 기술자들이, 그 차맛 감정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줘서 이걸 한 거랍니다. 근데 이 집은, 이 일보당은 차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. 그 일보당의 특징은 차밭이 없어요. 자기네들은 차밭이 없고, 자기네하고 거래하는 도매상이 50개가 되는데, 이 50개의 그 도매상들이 교토 옆에 있는 우지시, 그러니까 우지차가 유명하거든요. 교토차가 유명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우지차가 유명합니다. 그러니까 교토부 안에 우지시가 있고 우지시의 차밭이 유명해.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차밭에 이 도매상들이 가가지고 이 일보당 찻집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 차를 골라서 그 녹차밭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납품을 와서 하는데, 그거를 50여 개 도매상들이 경쟁 입찰을 한답니다. 이 일보당하고.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겠죠. 근데 이제 일본서 그 제일 오래된 이 통원이라는 가게는 이 8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, 이 집도 제가 갔었어요. 이 집은 화덕에서 차를 데려서 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맛이 대단하더라고요, 이 집도. 근데 이 집은 천안가의 어용상점이 아닙니다. 그 얘기는 품질이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. 근데 일보당은 이 천안가의 어용상점입니다. 된 지도 한 4, 50년 됐어요. 그러니까 이 집은 좀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. 그 이유는 이 일보당은 차밭을 갖고 있지 않다. 그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차밭이 지역이 면적이 몇만 평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해에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오거나 어느 해에 그 지역에 가뭄이 많이 들어서 차맛의 변화가 왔을 때 아예 차농사를 망칠 수가 있다.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, 그 우지시 인근의 야산이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거기에는 차밭이 많은데, 그 차밭에 도매상들이 가서 차를 1년 동안 그 관리를 하면서 그 차밭 주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품질을 좋게 만들어서 갖고 오면 그때 자기네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구입만 하지,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차밭을 갖고 있지 않다,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도매상들은 자기네가 좋은 품질을 올려가지고 이 일보당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베스트를 다해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매상들이 그 차밭의 관리를 할 때 보면 그 차밭 주인들하고 우선 철저하게 유기농으로 재배를 한다는 거. 두 번째는 비료로 청어가루를 넣는 경우가 있답니다. 이게 아주 특이한 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
그 처음에 들어가서 마신 차가 나중에 보니까 이 청어가루가 들어간 차인데 그 청어는 북해도에서 많이 잡히니까 이거를 말려가지고 건절시켜서 가루를 내가지고 차밭에 뿌립니다. 그러면 중후장대한 맛이 나고 깊은 맛이 안 돼요. 이거는 뭐 자기네들이 아주 비밀이라고는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도매상들하고는 지금까지 거래를 뭐 오래 뭐 7, 80년, 100년씩 해왔으니까 전부 잘 아는 사이들이지만은 인간관계는 필요 없다. 오직 제품의 질만 보고 거래를 한다, 결정한다, 구입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자기네 그 회사에 이게 지금 일보당이 지금 사실은 회사입니다. 주식회사는 아니고 뭐 합작회사 비슷하더라고요. 그 매출도 공개도 안 해요. 그런데 매출은 대충 제가 추정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한 뭐 200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차맛 감정사가 한 15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품의 질만 보고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. 서로 인간관계가 도매상들하고 잘 알지만은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. 인간관계 필요 없고 제품의 질이 최우선이다. 왜냐? 우리는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차를 공급하는 게 목적이지 너구나 하고의 인간관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. 이게 차맛 감정사들이 직원으로 아예 15명이 근무를 하면서 이 선별 기준을 아주 까다롭게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차만 납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만만치 않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제가 다시 원위치로 가가지고 지금 이 점장이 준 차, 점장한테 아까 저한테 차를 아까 주셨는데 그 차 맛이 진짜 중후장대하고 찬물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오장육부까지 퍼졌는데 그 차의 이름이 뭡니까? 그랬더니 천하일입니다. 덴카이치입니다. 나 그 차를 한 봉다리 사고 싶은데 그 한 봉다리 얼마입니까? 했더니 35,000엔입니다. 그러더라고. 35만원. 그래서 아니 그거 그렇게 비싼 거냐고. 그랬더니 그렇습니다. 그러면 하루에 이 집에 손님이 얼마나 옵니까? 그랬더니 이 가게에 보통 한 300명에서 400명 오십니다.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요새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하루에 1000명씩 올 때도 있습니다. 그러면 그분들한테 전부 아까 그 천하일이라는 덴카이치라는 35,000엔짜리 차를 한 잔씩 대접을 합니까? 그랬더니 그렇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요새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 날은 하루에 1000명도 오십니다. 근데 중국 분들은 우리 차를 마셔보시고 차 맛이 좋다고 한 잔이 아니라 어떤 분은 10잔도 마시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. 그러면 중국 관광객이 1000명이 왔을 때 그냥 난리 법석을 치겠지만은 한 사람이 모두 10잔씩 마시는 건 아니라고 치도 뭐 두세 잔씩 마시면 2, 3천 잔 정도 줘야 되는데 그러면 35,000엔짜리 차를 하루에 2, 3천 잔씩 공급 대접을 합니까? 그랬더니 그렇습니다. 아니 그렇게 대접을 하면은 좀 가게가 좀 뭐 데미지 입는 거 아닙니까? 그랬더니 물론 힘이 듭니다. 그런데 사실 저희는 손님들이 오셨을 때 한 봉다리에 100만원짜리 차를 한 잔씩 대접하고 싶습니다. 그런데 그런 차를 하루에 3,000잔씩 막 대접을 하려면 제가 좀 체력이 좀 딸립니다. 그래서 대신 그러면 싸구려 차 한 봉다리에 5만원짜리 차를 대접하면 손님들이 저희 집이 300년 역사의 관록을 가진 그런 착가게라고 인정을 해 주시겠습니까?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돼. 역사가 300년인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? 그렇지만 한 봉다리에 100만 원짜리 차를 대접해 주시면 손님들은 분명히 야 정말 대단하네. 300년의 역사가 진짜 있네 라고 인정을 하실 겁니다. 근데 한 봉다리에 100만 원짜리 차를 하루에 3,000잔씩 저희가 대접하려면 체력이 딸립니다. 그래서 저희가 한 봉다리에 35,000엔 35만 원짜리 차를 대접하는 건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 집에 오신 손님한테는 35만 원짜리 차를 한두 잔씩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좀 비싸지만 거기가 저희 할 수 있는 저희의 체력의 한계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보당이라는 데가 나름대로 이 비즈니스를 하는구나.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력이 있는 한도까지는 하는구나.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 차가 좀 비쌌지만 제가 한 봉다리 사가지고 와서 그 집에서 타서 마셔보고 친구들하고 우리 집에 와서 마셔봤는데 차 다리는 법이 잘 돼야지 차 맛이 나지 그 여기서 먹었을 때 차 맛이 나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
제가 중국 차를 딱 인정해 준 거는 그 월광차라는 걸 중간에 려강 미장에 가서 먹어봤을 때 달빛의 차를 2달 말린 차를 마셔봤는데 그건 정말 황홀했어요. 달빛의 차를 2달을 말렸대. 그래서 월광차라고 하더라고요. 값이 그렇게 싸진 않았지만 비싸진 않았어요. 얼마쯤 했냐면 한 몽다리에 한 15만 원 정도 한 것 같은데, 그 차도 제가 사갖고 와서 같이 친구들하고 마셔봤는데 친구들이 전체 그러더라고요. 황홀하다고 맛이. 그래서 중국이 차에 관해서는 대단한 나라다 하는 걸 느꼈는데, 이 집도 역시 천안가의 어용상점,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천안가의 어용상점이 한 600개 정도 되는데 교토에도 상당히 많습니다. 동경 쪽에도 있지만 그걸 말씀드리겠는데, 일보당은 역시 관록이는 착하게 했다라는 그걸 이 집에 가서 배웠습니다. 자, 오늘은 일보당 착하게 일본 천안가의 어용상점 300년 역사의 가게를 말씀드렸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어용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교토의 실력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교토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. 구경 이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